수업 4시간 되는데 뭐 줌에도 안 들어오시고 빠지버리시면 나중에 복습을 진짜 어떻게 하시나 걱정입니다. 하여튼 오늘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거일 거예요. 시작해보죠. 클래스 할 겁니다. 클래스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꽃이죠, 꽃. 클래스는 뭐냐면요. 이거는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이에요. 우리 저번에 객체에 대해서 그냥 개념을 러프하게 잡았는데 오늘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객체 개념을 조금 더 보도록 하죠. 그 객체는 실체일 수도 있고 또는 가상일 수도 있는 가상의 어떤 것 이 정도로 표현을 했어요. 되게 유연한 물체 개념이에요. 되게 포괄적이고 많은 것을 함의를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번에 고양이를 예를 드렸었는데 고양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죠. 고양이 개념. 고양이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고양이가 정의하기가 정의라고 하면 썩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막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눈이 2개, 다리 4개, 되게 관절이 되게 유연하죠. 관절이 되게 유연한 그런 동물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것들을 다 그냥 우겨 넣어가지고 통칭해서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객체에 대해서 설명하라 상당히 온욕을 겪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깊이 팔 건 아니고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딱 이제 좁혀보자면 객체는 객체라고 하지 말고 클래스에는 있죠. 클래스는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죄송해요. 객체는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객체는 속성과 메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돼요. 이제 완전 프로그래밍적으로만 딱 보는 거예요. 이제 개념 같은 건 다 버립시다. 메소드 이렇게 돼요. 딱 이 2개로 이루어지는데 각 2개는 뭐냐면 속성은 좀 어떤 상태, 객체의 상태 이런 걸 좀 표현하고요. 메소드는 이제 객체의 동작 이런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었을 때 그 눈 2개, 다리 4개 이런 거는 이제 속성에 해당하고요. 동작은 관절 유연한 것도 속성이겠네요. 달리는 거, 눕는 거, 등. 그러니까 여기 달리다도 있겠죠. 객체는 전부 다 포함을 하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2개로 이렇게 나눠요. 속성이라는 어트리뷰트라는 것과 그리고 메소드 혹은 메서드라고도 해요. 이거 많이 좀 다르게 부르는데 저는 메소드라고 그냥 합니다. 메소드. 그래서 객체는 이 2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프로그래밍에서 그렇게 되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좀 추가로 그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요거 좀 참고로 먼저 좀 알고 가십시다. 이 객체 그리고 클래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 특징이 기본이 되는데 첫 번째가 추상성이 되고 두 번째는 캡슐화, 상속성, 그리고 다형성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추상성이 지금 저희 요거 한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유연한 뭔가 개념이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거를 그냥 한 대 다 아우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속성과 메소드 모두 아우릅니다. 캡슐화는 이제 그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클래스 내부로 뭔가 은닉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보안과 관련이 있어요. 함부로 데이터를 막 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막 우리 앱 같은 거 많이 사용하는데 앱에서 뭐 조금 몇 개 막 코드 넣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개인정보들 막 빼면 안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캡슐화 개념이고요. 상속성은 이제 상속성이 이제 클래스끼리 그 데이터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특징이 됩니다. 부모 클래스라고 하는 것과 자녀 클래스가 생겨요. 부모 클래스, 자녀 클래스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자녀 클래스는요.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거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냥 갖다 쓰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적힌 많은 코드를 자녀 클래스에서 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쓰면 돼요. 이게 알아서 딱 이렇게 상속이 됩니다. 그런 게 있다. 다형성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해요. 다형성도 그 여러 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건데 뭐라고 표현해줄까? 하나의 객체에 여러 가지 타입을 대입시킨다 라는 건데요. 이것 또한 굉장히 그 데이터 효율적인 코드를 위한 특징입니다. 굉장히 그 러프하고 그냥 진짜 핵심적인 것만 알려드린 건데 요 네 가지 특징은 한번 검색하셔서 좀 정리를 해두세요. 이거는 면접에 거의 뭐 필수라고 합니다. 단골 중에 단골. 단골 오브 단골이래. 네 가지 잘 설명해줘. 단골에서 그냥 무작정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객체지향 언어의 추상성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럼 추상성에 대해서 아는 만큼 설명해야 돼요. 자, 클래스 그리고 객체를 하면 무조건 알아야 될 어떤 네 가지 특징 이거였고요. 클래스가 뭐냐? 클래스가 뭐냐면 이거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제품의 설계도예요. 제품은 설계도대로 나오겠죠? 여기서 나온 그 객체가 바로 제품이에요. 설계도로 만든 제품이 객체입니다. 제품이 객체인 거죠. 이제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 거예요. 속성은 어떤 객체의 어떤 상태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설계도 안에서 변수로 표현됩니다. 메소드는 설계도 안에서 함수로 표현돼요. 요것도 변수랑 함수에 대한 어떤
우리가 활용을 해봤기 때문에 뭐 이해가 안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상태니까 그냥 변수에다가 데이터 하나만 딱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뭐 다리 4개 이렇게 딱 넣어주면 되고, 달리는 것과 뭐 눕는 거, 뭐 뛰는 거, 뭐 걷는 거 이런 것들은 함수로 좀 표현을 해줘야겠죠. 찾으시다 보면은 인스턴스라는 말이 꼭 붙어 나옵니다. 인스턴스. 요거는 이제 어, 살아있는 객체 이런 느낌이에요. 음.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인 건데, 어떤 개념적으로는 객체 개념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객체라는 것이 되게 많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클래스와 연관된 거는 클래스와 연관되어서 객체를 부를 때는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객체가 큰 개념이고요. 객체는 훨씬 커요. 객체 크고 여기 안에 이제 인스턴스라고 하는 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객체 안에는 인스턴스도 있고 여기에 우리 배웠던 리스트도 있는 거고요. 딕셔너리도 있는 거고 한 거거든요. 되게 많아요. 요거는 내장된 거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클래스는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하는 그런 것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배울 때는 저는 뭐 인스턴스나 객체나 클래스를 공부할 때는 어차피 동의어예요, 거의. 그래서 인스턴스 말했다가 객체 말했다가 해도 어차피 같은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두 개를 이루어졌고, 오케이. 개인적으로 좀 된 것 같죠? 그래서 클래스가 설계도예요, 설계도. 어떻게 만드느냐? 클래스라고 합니다. 예약어가 클래스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명을 붙일 거예요. 여기다 클래스 명. 이렇게 할 건데, 요게 기본 사용법이에요. 이 다음에 이제 들여쓰기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막 적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규칙이 있어요. 클래스명은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이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사람에 대한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빈 클래스부터 만들어 보죠. 지금 빨간 줄은 지금 오류예요. 이거 맞는 문법이에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 지금 클래스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데 빈 거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 상태를 패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 클래스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호출해야겠죠. 그러니까 클래스로 객체, 이때 인스턴스라고 했어요. 인스턴스를 뭐랄까 생성하는 법은 이렇게 하면 생성돼요. 요게 인스턴스 발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럼 뭐가 된 거냐면요. 지금 person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만들고 지금 여기 인스턴스 발생한 거 있죠? 요거는 설계도대로 대로니까 이렇게 복사가 좀 되는 느낌이겠죠?
복사해가지고 새로 하나 만든 거예요. 얘는 인스턴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설계도 따로고요. 인스턴스 따로죠.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 만든 거예요. 이거는 틀이에요, 틀. 그죠? 틀이고 이거는 뭔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붕어빵이라고 하면 이건 붕어빵 틀인 거고 이건 틀이고 얘는 붕어빵이에요. 그걸 합출하는 거는 지금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이렇게 잘 안 써요.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완전 기본적인 그 코드를 가르쳐 드린 거고 보통은 변수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그 저번에 객체한 거랑 거의 똑같아요. 퍼슨이라고 하는 그 설계도가 있는데 거기서 그 인스턴스로 지금 만들었어요. 하나가 만들어 놓은 것은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딱 요만큼만 봤을 때 이게 생긴 거예요. 객체 그 메모리 큰 거라고 했죠. 그거 생기듯이 생긴 거고요. 요 지금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그 리모컨 달아놓은 거 그것도 똑같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요렇게 생겨먹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리모컨 달았을 거예요. 리모컨. 네, 이렇게 단 거고요. 이거 퍼슨의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퍼슨에 뭐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도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설계도대로니까. 근데 이 객체를 발생을 시키는 거는 이렇게 쓰는 이런 문법인데 이거 자체로는 잘 안 써요. 자체로 잘 안 쓰고 항상 변수에 담아서 리모컨 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스턴스 생성은 이와 같이 변수와 함께 합니다. 일반적인 건 진짜 일반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id라고 하는 거는 그 주소값을 좀 찾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나 이런 걸 좀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A라고 하는 걸로 인스턴스를 만들고 A에 있는 거를 B에다가 또 이렇게 대입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ID, 얘네들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 요거를 실행을 시켜보죠. 요걸 실행시켜보면 정확하게 같은 값이 나옵니다. 리모컨 개념이라 그래요. 지금 리모컨 A를 이제 B에다가 준 거잖아요. 객체 여기 따로 있고 이렇게 참조한 거를 리모컨 줬어. 얘도 이렇게 참조가 똑같이 된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뽑아볼까요? 아이디 얘는 주소값이 달라요. 다른 객체란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죠? 이 코드 이 자체는 인스턴스를 발생시키는 그 객체 그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코드예요. 근데 이렇게 딱 써고 한번 요거 아이디를 뽑으면 뭐 말해주기는 하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은 얘를 계속해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뭔가를 안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리모컨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고 뭐 주소값도 찍어보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얘 가지고 뭐 수정하고 추가하고 데이터 뽑고 이런 거 못해요. 쉽지 않아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있고요. 프린트하고 그냥 딱 퍼슨만 딱 찍어봐도 뭔가 나오긴 해요. 퍼슨. 이거는 그냥 설계도도 어딘가에는 저장이 돼 있을 거잖아요.
설계도의 저장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도의 저장 위치. 뭐 찍어보는 거 해보는 거예요. 음, 음. 클래스 퍼슨을 하고요. 이름을 한번 줘보죠. 이 객체에다가 이제 이름을 줄 거예요.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줘봅시다. 그리고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그거예요. 그냥 설계도인 거예요. 설계도. 설계도를 한번 이때 찍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person 1이 요 클래스로 이루어진 객체 인스턴스를 지금 리모컨으로 담았죠? 리모컨으로 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person 1에다가 점 찍고 name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 홍길동이라고 잘 나오고 있죠. 요거 한 거를 조금 그려봐야 돼요. 지금 person이라고 해서 설계도를 하나 그렸는데 여기에는 속성이죠. 변수는 속성이에요. 홍길동하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새로 하나 만들어졌고 인스턴스도 네임을 해가지고 홍길동 갖고 있는 거예요. 설계도와 동일한 걸 갖고 있는 건데 요때 이제 person 1이라고 하는 게 리모컨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이때 연결해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함수 조절하는 어떤 코드 쓰는 거는 여기서 점을 사용합니다. 온점을 사용해요. 온점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얘를 빼내요.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점하고 우리가 뭔가 썼던 것들 사실 되게 많았어요. 우리 리스트 할 때도 점 썼고요. 사실 이 점은 그래서 봐봐요. 3 이 정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A하고 append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이때 프린트하면 A가 1, 2, 3, 4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졌죠. 여기서 지금 점 찍었잖아요. 점. 이게 지금 클래스와 관련된 그런 저거예요. 클래스와 관련된 문법이에요. 점. 이 변수라는 요 리모컨을 통해서 그 자기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에 연결해가지고 조정하는 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온점이 담당합니다. 온점이 그런 약속이에요. person에다가 달리다, 걷다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얘는 속성이고요. 얘는 메소드예요.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person 1에서 점 찍고 요 메소드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점 찍고 work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얘가 걷다라고 지금 그 함수를 실행한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셀프라고 하는 요거 지금 셀프하고 붙여줬죠. 이거는 지금은 그냥 외우세요. 그냥 규칙이에요. 기본적으로 써줘야 돼요. 메소드를 쓸 때 작성드려요. 지금은 그냥 외우세요. 다 알려드릴 거예요. 셀프는 매개 변수 자리에다가 기본으로
입력해 줘야 한다. 이 정도로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되고, 뭐 받는 건 아니에요. 막 인자 같은 거 넘겨줄 필요 없어요, 지금. 그냥 이렇게 쓰면은 요거 실행되는 정도예요. 그래서 요 형태랑 요 형태랑 지금 같은 거예요.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도 지금 리모컨으로 그 퍼슨 객체 만든 거에다 들어가서 워크라는 걸 실행시킨 거고, A라고 하는 리모컨도 요 객체라고 했던 거 안에 있는 리스트에다가 들어가서 추가시킨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할 때 온점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리스트라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뭐 1, 2, 3 만들어졌지만 이 안에는 메소드도 있던 거예요. 메소드를 어펜드라고 하는 메소드가 뭐 이렇게 def 해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매개 변수 뭐 받겠죠?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겁니다. 듣다 보면 이해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본적으로 속성이랑 메소드를 넣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객체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로 우리가 객체를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속성과 메소드를 만들 수 있고요. 접근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한다. 속성에 접근을 했죠. 이거는 메소드에 접근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거 전에 조금 더. 걷기도 하고요. 뛰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요거 뛰다에 접근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변수 넣고, 점 찍고, run. 바로. 함수 호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요거를 잘 가지고 왔죠? 이런 식으로 씁니다. 한번 타입 체크 좀 해보죠.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담고 B라는 변수에다가는 리스트를 담을 거예요. 그리고 C에다가는 우리 딕셔너리를 하나 담아보죠. D라는 거에다가는 우리 펄스 한번 인스턴스를 담아봅시다. 요거의 어떤 타입을 알려면 타입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B, C, D. 네. 타입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A의 타입은 int였죠? 숫자형. A. B는 리스트였어요. 리스트. 그리고 C는 딕셔너리죠. D는 우리가 인스턴스인데 이렇게 나와요. 메인은 그냥 이제 일단은 모르셔도 되고 퍼슨이라고 하는 클래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리스트 이런 걸 사용법을 계속 알았지만 리스트가 객체고요. 객체가 있다는 소리는 사실 클래스가 무조건 존재한다는 소리고요. 그 타입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인데 어쨌든 우리가
person이라고 하는 리스트와 같고 딕셔너리와 같고 int와 같은 그런 하나의 새로운 타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막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배우고 나면 완전 이것저것 다 만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타입으로서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여기다 있을까? B는 어떻게 좀 말할 수 있냐면 B는 리스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C는 그러면 딕셔너리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인 거예요. D는 퍼슨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장돼서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일 뿐 퍼슨 클래스 이와 같은 막 클래스로 리스트 해가지고 엄청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이런 식으로 객체였다. 그리고 객체 중에서도 인스턴스였고요. 클래스가 있어서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거고 그런 식입니다. 클래스와 인스턴스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클래스 속성. 일단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런 거는 없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클래스 속성에 종류가 있어요. 클래스 속성이라는 게 있고요. 인스턴스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cat 계속 했잖아요. cat을 하나 만들어볼게요. 이름. 얘 이름은 야옹이 합시다. 야옹이. 나이는 10살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건 클래스 속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cat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cat에다가 그렇게 하면은 인스턴스 발생했죠? 인스턴스를 했으니까 그 변수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겠네요. 점 해가지고 접근하는 거 이거를 했죠?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야옹이 10 나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잘 뽑았죠? 얘가 일로 갔고 얘가 일로 갔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하나는 적죠. 요게 이제 인스턴스 생성이고 요거는 데이터에 지금 접근한 거죠. 접근은 출력까지 한 거예요. 데이터를 수정해보죠. 한번 수정해보죠.
수정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름을 바꿔볼까요? 나이를 바꿔보죠. 뭐래요? 나이를 먹었어요. 고양이가. 그래서 나이를 11로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수정이 됐을까요? 돼요. (12) 11로 됐죠? 한번 다른 고양이를 또 불러와 보죠. 다른 고양이를 똑같이 그 인스턴스 했어요. 프린트하고 cat 2의 나이를 한번 뽑아보죠. 그러면 cat 2하고 점 찍고 age 이렇게 접근하면 되죠? 접근하고 하는 거 안 어려워요? 자, 요렇게 나옵니다. 얘는 10이 나오고요. 얘는 11이 나오네요. 요게 좀 그림으로 그려지면은 계속해서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어떤 개념이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지금은 캣이라고 하는 요거 대문자 캣이라고 하는 이런 거 하나 만들었죠. 우리가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name과 age를 가지고 있네요. 여기다 이제 야옹이 아예 박아놨고 10이라고 해서 박아놨어요. 이게 애초에 저기 설계도에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설계도에다가 박아놨으니까 이거에 따른 인스턴스를 만들어도 여기에 박혀 있어요. 놈들이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한 거는 이만큼에 있는 인스턴스를 만들고 여기다가 제가 cat 1이라고 준 거죠. 여기다가 이제 cat 1이라고 하는 거 주고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수정을 했을 때는 cat 1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놈을 얘를 이제 11로 딱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11이 나왔잖아요. 설계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한 거예요. 설계도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설계도 만들어줄 끝이거든요. 제가 여기 cat2 한 거는 지금 요런 모양이 생긴다. 이건 인스턴스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네,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cat2고 새로 만들어졌어. 요 아래에서 지금 뽑은 거 여기서 새로 만들었죠? 요거 한 거죠? 요거 한 거예요. 에이지 뽑았잖아요. 요거 갖고 와라 한 거예요. 요거 출력해봐. 그러니까 10 나온 거죠. 10 나온 거예요. 네, 그런 그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인스턴스와 클래스 따로 놀아요. 클래스는 클래스고 인스턴스로 뺐으니까 붕어빵 찍어냈잖아요. 찍어낸 거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접근하고 빼내고 수정하고 뭐 삭제도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접근이 돼요. 만약에 인스턴스 생성을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 가지고 막 접근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렇게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하지 않는데 요 코드 자체가 인스턴스 생성이라는 거 그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데이터 추가 좀 해볼까요? 또 해보자. 데이터 추가를 해봅시다.
cat1에다가 추가를 하려면 그 속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가가 그냥 돼요. 캣의 무게를 한번 추가를 딱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과연 cat1의 weight라고 하는 그런 변수가 잘 생겼을까 한번 뽑아보면 잘 돼 있습니다. 이거 뭐 한 거예요? 추가한 거예요? 하나 만들고 추가한 겁니다. 이게 메소드는 추가가 이렇게는 안 돼요. 메소드는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속성 정도는 추가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추가한 거 요거 cat2도 돼요? 얘 지금 추가한 거 cat2에도 지금 있는 거에 있죠? 있어요? 없죠? cat2는 다른 놈이잖아요? 다른 놈이에요? 여기 오류 메시지에 no attribute weight라 하잖아요. attribute 지금 속성이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오류 메시지에 대한 이해도 더 커지셨습니다. 오류가 나요. 오류 나는데 왜 그래요? 오류가 나는데 왜 그러냐면 클래스 원본을 바꾼 게 아니라 그래요. cat1 인스턴스만 이제 추가가 된 거죠. cat1하고 cat2에 주소가 한번 찍어볼까요? id에서 cat1이랑 cat2 다르죠? 달라야 맞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은 클래스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잘 처음에 정립을 해두지 못하면 이게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잘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 이게 달라야 맞는 거죠. 메소드도 한번 조금 더 볼까요? 요 cat 클래스 똑같이 제가 지금 인스턴스 속성 요거는 좀 어려워. 이건 나중에 할게요.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생성자라는 거 써야 되는 거라요. 오늘은 클래스 속성 정도만 일단 이 정도만 하세요. 클래스 메소드 캣도 만들어 볼까요? 캣. 클래스는 여기 뭐 괄호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딱 클래스 명칭이에요. 이번에는 메소드만 가진 객체를 만들어 보죠. 걷기도 하고 리턴으로 조금 해볼까요? 뛰기도 합니다. 자, 리턴으로 했어요. 조금 다르게 하고요. 프린트로 합시다. 프린트. 죄송해요. 좀 바꿀게요. 프린트로 바꿉시다.
그냥 리턴하는 값 없이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이러면 이제 캣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다가 우리가 메소드 두 개를 딱딱 넣었어요. 그럼 요거 인스턴스 하면은 메소드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겠죠? 제가 요 클래스 안에다가 뭐 예를 들어 move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이 move는 걷고 뛰는 걸 다 한대요. 뭐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이런 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메소드적인 특징을 알아보고 있어요. 이때 이거 안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이런 거 계속 봤었는데 기억나세요? 함수에서 함수 호출하는 거 있었어요. 소수 반환하는 거 하면서 함수 안에다가 함수 호출해가지고 트루 폴스가 막 만들어내고 if 안에다가 막 함수 호출하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함수 안에서 함수 호출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얘네들 이렇게 갖다가 쓰고 싶은데 그걸 해보는 거예요. cat3에다가 자 이렇게 하면 인스턴스 만들었고 연결했죠? cat3에다가 move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되냐 안 되냐는 거예요.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봤더니 워크가 아직 정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여기 딱 빨간 줄 여기서 좀 오류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안 되냐면 여기 메소드 안에서 클래스 안에서 메소드끼리 좀 모릅니다. 서로 몰라요. 서로 몰라요. 이게 밖에서는 알거든요. 근데 클래스 안에 있으면 서로 이렇게 모르게 돼요. 이때 서로를 이렇게 인지하는 것을 주려면 셀프점입니다. 셀프점. 이렇게 하면 인지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워크, 런 지금 두 개 다 나왔어요.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썼던 거 일단 여기가 지금 좀 바뀌었죠? 여기를 지금 워크 하나 메소드 만들어 놨고 런 하나 만들어 놨고 move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안에는 지금 워크랑 런이랑 이렇게 넣고 싶은 거였죠?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게 똑같이 저거 돼가지고 복사돼가지고 여기 들어갔고요. 제가 이걸 cat 3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거죠? 모양 이렇게 되죠? 지금 인스턴스를 만들 때 여기에 계속해서 리모컨 하나 더 그렸잖아요. 인스턴스 안에다가 얘 있잖아요. 얘가 이름이 셀프예요. 이 리모컨의 이름이 사실은 셀프였어요. 셀프. 그래서 요 클래스로 만들어진 이 인스턴스 안에서 메소드끼리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직접은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직접은 막 호출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셀프라는 리모컨이 이 안에서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move라고 하는 메소드가 워크를 쓰고 싶어. 그러면은 셀프를 통해서 이렇게 워크를 불러내야 되고요. run을 쓰고 싶어. 그러면 얘도 셀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run을 딱 불러내야 돼요. 점 찍는 거 똑같은 걸 여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셀프점이라는 것은 셀프 이용해가지고 다른 함수 호출을 하는 거다. 메소드 클래스의 메소드 성질 문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새로운 지금 cat3가 참조하고 있는 그런 요놈이죠. 요놈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work, run, 지금 move인데
이때 얘가 셀프라 그랬어요. 얘가 그냥 워크를 못 쓰고 이렇게 쓴 거죠. 제가 지금 자꾸 따로 그렸어요. 클래스 안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자꾸 클래스랑 인스턴스랑 헷갈려 하셔서 계속 따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드 안에서 쓰는 거다. 자, 종류는 그냥 일단 먼저 나열해 드릴게요. 메소드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있고요. 3가지 배우시면 다 배우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다음 주에 걸쳐서 차근차근 배울 거고요. 지금 여기 제가 move 쓴 거 있죠. 얘는 어떤 메소드일까요? 이거는 인스턴스 메소드입니다. 왜냐면 인스턴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인스턴스 메소드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종류를 크게 안 나눌 거고요. 지금은 그냥 메소드 만드는 거, 사용하는 거 이렇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거 좀 정리하세요. 한번 진짜 좀 그려보시는 것도 좋고 해요. 보고 인스턴트 생성이 되는 것이 복사본 같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노는 거고요. 하는 것들 좀 정리해 하는 시간 가지시면 됩니다.